네, 안녕하세요. 6월 넷째 주 하이빔 뉴스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메인 MC 맡으시는 권영주 교수님도 지금 자리에 안 계시고, 저희가 뭐 또 이제 구기자도 없어서 저희끼리 지금 단촐하게 뉴스를 전해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요. 네. 좀 핵심만 짚어서 빠르게 소개해드리도록 빠르게 하겠습니다. 네. 계속 둘의 모습만 보이면 약간 좀 지루해질 수 있으니까 그쵸. 저희가 네. 오늘은 좀 뉴스 3개를 좀 빠르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첫 번째는 우선 가장 관심이 많은 신차 소식입니다. 이번 주에도 굉장히 많은 차들이 나왔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할 만한 거라고 하면 어쨌든 국산차 제네시스가 2021년형 G90를 내놨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G90를 내놓으면서 이제 50대 한정판으로 스타더스트라는 한정판을 내놨어요. 굉장히 네. 특이한 것 같아요. 이 국산차에서 한정판 보기 쉽지가 않은데, 네, 현대차에서 이 플래그십, 이 제네시스, 이 G90에 대해서 한정판 제품인 스타더스트를 출시를 했습니다. 네. 이게 뭐 쉽게 말해서 좀 이게 페인트 좀 바꾸고 소재 그렇죠. 좀 바꾸고 한 건데 이렇게 살짝 어두운 계열의 다크 그레이 톤, 그 다음에 블랙을 적절히 섞은 투톤 외장 컬러를 비롯해서 실내 같은 경우는 이 자수를 넣기도 했고요. 이제 나파 가죽 시트의 소재라든지 이제 우드 패널 같은 형상도 기존 G90과는 확실히 좀 다른 특수한 이제 소재를 좀 사용했다고 합니다. 네, 가격이 얼마인가요? 가격 어마어마합니다. 1억 3,253만 원입니다. 비싸네요. 네, 엄청 1억 비싸죠. 훌쩍 넘네요. 네, 일단 동력계 같은 경우는 가장 높은 8기통 5000cc 엔진이 들어가고요. 최고 출력은 이제 425마력으로 기존 이제 5.0 프레스티지와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 곳곳에 이 섬세한 디테일에서 확실히 좀 차이를 보인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단 50명만 이 키가 주어집니다. 네, 빨리 선점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수입차들도 많이 나왔는데 이번에 또 화제가 됐던 게 미니 컨트리맨이 한국 최초도 아니고 이제 글로벌 최초였죠. 세계 그렇죠. 최초로 네. 공개가 됐어요. 네. 네,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제가 직접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네, 미니의 부분 변경 컨트리맨인데요. 이 월드 프리미어로 한국을 또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시를 했는데. 좀 달라진 게 있나요? 저는 사실 미니는 계속 조금씩 달라지는데 그쵸.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하겠더라고요. 네. 특히 실내 같은 건 정말 거의 비슷하잖아요. 맞아요. 그쵸? 네. 일단 이 앞뒤 램프와 이 램프를 구성하는 이 디자인이 살짝 바뀌었고, 이제 범퍼 같은 부분도 살짝 조금씩 바뀌기는 했어요. 리어 램프에 전 그게 너무 요즘 예쁜 것 같아요. 유니언잭 모양의 이제 영국 국기 네. 모양의 이제 램프가 또 이제 패밀리 룩이죠. 이제 또 들어갔고, 휠도 조금 한층 커졌고요. 그리고 약간 동글동글한 느낌보다 이제 약간 좀 이렇게 각진 느낌? 이제 진짜 SUV가 된 것 같아요. 느낌? 약간 그런 느낌이 네. 좀 강해진 것 같긴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BMW 5시리즈, 6시리즈에 이어서 미니 컨트리맨까지 국내에서 세계 최초 공개를 했어요. 그만큼 좀 중요한 시장이다라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 또 궁금하죠. 예, 제가 이 베르튼 퀘버 미니 브랜드 총괄은 이 생기 넘치고 활동적인 한국 소비자들과 이 미니의 성격이 매우 잘 맞아서 선택을 했다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우선은 이 미니 코리아가 이제 한국 진출 15년 동안 좀 괄목할 만한 성장률을 보여왔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글로벌 본사 차원에서도 좀 관심 있게 보고 네, 선택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미니가 세계에서 8번째로 많이 팔리는 나라인가요? 맞아요. 와. 8번째로 많이 팔리고 어마어마하네요. 해마다 꾸준히 성장하는 나라로는 정말 몇 없거든요. 네. 그 중에 하나가 한국 시장인 거고, 뭐 15년 전과 비교해서 이 판매량이라든지 거의 한 13배 가까이 뛰었기 때문에 이제 한국 사람들이 정말 미니를 좋아하기는 합니다. 네. 저는 처음에 미니를 봤을 때 이게 너무 디자인 아이덴티티가 강하니까 사실 이렇게 계속 잘 팔릴 줄 몰랐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수요가 되게 한정적일 줄 알았는데 확실히 또 작은 차이기도 한데. 네, 15년 연속 판매 성장을 이루고 있다는 게 굉장히 대단해요. 네, 지난해에는 또 1만 대를 넘기기도 했어요. 네, 연판매. 네. 그리고 또 신차가 있었는데 BMW가 국내 진출한 지 벌써 25주년이 되면서 25주년 기념 차종 에디션을 내놨어요. 네, 맞습니다. 이름도 깁니다. 네. M340i BMW 코리아 25주년 페리도트 그린 에디션. 네, 정말 페리도트 길어요. 에디션. 네. 이색이라는 거겠죠, 뭐. 그쵸? 네, 짙은 그린 색깔. 너무 좋아요, 저 색. 네. BMW의 짙은 그린색. 이뻐요. 정말 너무 이쁘고, 또 이제 3시리즈 중에서도 가장 높은 M340i 이제 트림을 바탕으로 만든 만큼, 네. 정말 고급스럽고, 또 아주 이쁘게 만든 게 특징입니다. 또 이제 최고 출력은 387마력, 최대 토크도 50kgm/m가 넘어요. 그러니까 완전 역동적인 차이고, 네. 또 이
M 서스펜션 가격이- 뭐 네. 엄청 많은 부품들도 넣었고 가격도 물론 세죠. 쓰네요. 엄청 쓰네요. 7,800만 원. 7,800만 원. 3 시리즈가 7,800만 원. 네. 근데 이게 또 이제 25주년이라고 25대만 한정판매하는 거고요. 네, 25대만 또 아. 한정 판매를 하고 네. 있습니다. BMW가 이런 거 참 잘하는 것 같아요. 뭐 에디션 한정 이렇게 판매. 조금 네. 네, 꾸준히 계속 이렇게 리프레시 시켜주는. 네, 이번 주 에디션. 정말 신차가 많았습니다. 제법 좀 나온 것 같아요. 이 외에도 신차들이 굉장히 뭐 카니발도 외관이 다 공개가 됐었고 Q7도 이제 세부 트림이 나왔고, 세부 트림이 네. 나왔고 S6, S7도 나왔고 네, 정말 다양한 지프에서도 나왔었죠. 네. 국방색의 지프. 에디션도 나왔고요. 에디션도 나왔고. 네, 사지 에디션이라고 하죠. 네, 근데 나는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이 네. 다시 그런 차를 또 타고 싶을까? 약간 이제 벗어나고 싶어. 약간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옛날 그 추억과 감성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정장 저는 만기 모르는. 전역자인 저로서는 옛날 그 군용차의 그 아련한 추억이 있어요. 네. 아무튼 요즘 신차 많이 나왔으니까 한번 짚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번 주에 굉장히 핫했던 뉴스긴 한데요. 현대차 그룹의 정의선 수석 부회장이 지난달에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을 만났었는데 이번 달에는 이제 삼성에 이어서 LG그룹의 구광모 회장도 만났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수장들끼리 만나는 일이 굉장히 흔치 않은 일인데 요즘에 굉장히 많이 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현대차 그룹 이 정의선 수석 부회장이 이제 지난주에 LG화학 오창 공장을 방문해서 이 LG그룹 구광모 회장과 전격 회동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단연 이제 전기차와 그렇죠. 배터리 신사업 관련한 이야기였죠. 이 둘의 만남 자체만 놓고서라도 확실히 이슈거리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우선 이분들도 어쨌든 코로나 때문에 해외를 많이 못 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이제 국내 시장 안에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차피 만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게 아닌가 약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어쨌든 배터리는 국내 업체들 3사가 거의 꽉 잡고 있잖아요. 그쵸. 뭐 LG, 네.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 뭐 이렇게 글로벌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는 회사들인데 국내 업체들은 또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길래 이렇게 전기차 분야의 배터리에서 좀 앞서가고 있는지 네. 좀 설명을 해주실래요? 네, 사실 이 전기차 배터리의 이 기술적 장벽은 솔직히 높지는 않아요. 네, 이 셀과 이제 모듈을 합치고 또 팩을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높지는 않은데 얼마나 안정적이고 또 이 전기차 형태에 맞춰서 잘 만드느냐가 그쵸. 관건이 되는데 그게 우리나라가 좀 잘합니다. 네, 일단 이 일본차 회사들이 네. 하이브리드를 좀 먼저 시작했고 배터리 그쵸. 기술이 또 발달이 되어 있는데 확실히 좀 안전하고 신중한 집단이기 때문에 이 니켈 수소라고 해서 그쵸. 가장 조금 더, 안전한. 네, 가장 안전하고 조금 좀 확실히 보수적인 네. 소재를 쓰고 있어요. 근데 국내는 리튬 이온을 쓰고 그쵸, 있습니다. 네. 니켈과 코발트, 망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 코발트가 좀 비싸요. 네. 코발트가 비싸요. 단가가 좀 세요. 네. 그래서 니켈 함량을 높이면서도 아하. 또 가격을 낮추고 또 오히려 이 내구성이라든지 에너지 밀도를 높일 수 있는 노하우가 우리나라 회사들이 굉장히 잘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코발트 비싼 코발트 말고 저렴한 니켈을 넣으면서 에너지 밀도를 높일 수 있는 기술이 거기다 있다는 거죠. 안정화까지.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확실히 중국 업체들보다도 강점을 보이고 있고요. 예. 그래서인지 이제 국내 3사의 이제 세계 배터리 시장의 한 36%를 네. 차지를 하고 있거든요. 점점 또 늘려 나가고 있다고 하니까 확실히 좀 기대가 되고 또 한국인으로서 또 자긍심도 또 느낄 그쵸. 수 있는 부분이에요. 네, 맞아요. 근데 어쨌든 이런 배터리가 계속해서 이제 대량 생산되고 있고 배터리를 안정적으로 수급하는 게 이제 전기차 업체들의 뭐 숙명과도 같은 일이 됐는데 네. 세계 전기차 시장이 계속 커지고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현대기아차의 수준은 어느 정도를 차지하고 있나요? 네, 문제는 또 이 부분에서 네. 확실히 좀 있습니다. 일단 배터리 3사, 이 국내 3사의 배터리 기술은 확실히 높아요. 근데 이 세계 전기차 시장에서 현대차의 규모가 그리 크지는 않습니다. 아직은 예. 크지 않죠. 이제 지난해 전기차가 이제 세계 시장에서 한 194만 대 정도가 팔렸어요. 네. 그 중에 일단 1등은 단연 테슬라. 아, 예. 오, 테슬라. 35만 대. 네. 엄청 많은 숫자입니다. 예. 그리고 2위, 3위 그 뒤쪽이 완전 중국 업체들이 꽉 잡고 그렇죠. 있어요. 네. 예. BYD가 한 3만 대 정도 네. 되고요. 뭐 베이지 자동차 16만 대, 다양하게 포진이 되어 있고요. BMW도 한 12만 대 정도 되거든요. 예. 근데 현대기아차는 한 8만 대 수준에 그칩니다. 아, 194만 대 중에서 8만 대면은 정말 적네요. 그쵸, 많이 적은 상황이죠. 5위 안에 못 들어가요. 예. 그래서 전기차를 더 키우고 싶어 하는 것도 있고,
게다가 우리나라 회사들이 배터리 기술이 좋으니 굳이 해외 거 갖다 쓸 이유 없다. 계속 만나면서 좀 협업을 강화해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올해는 이 중국 쪽이 많이 죽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쵸. 중국 판매 전기차가 많이 죽어가지고 우리나라가 세계 5위 안에 들어오기는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지금까지 1분기에는 굉장히 전기차 판매가 좋았는데 이제 아직 연말이 남아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맞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현대차 그룹도 우리가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도 봤지만 공급처를 좀 다변화해야 좀 안정적으로 부품을 수급할 수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SK, 삼성, LG, 화학 모두 다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어떻게 구성이 되고 있나요? 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한 곳만 뚫어서 뭐 계속 납품 받는다? 이건 요즘 세상이 말이 안 되는 거죠. 위기 리스크도 항상 갖고 있어야 되고 차선책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일정 부분을 다 고르게 공급을 받는 것 같아요. 또 그런 부분에서 이제 국내 배터리 3사가 갖고 있는 이제 효율이라든지 이제 수급 물량도 확실히 안정화되기 때문에 지금 정의선 수석 부회장이 이중 부회장이 이어서 LG화학 이제 구광모 회장도 만난 것 같고요. 조금 있으면 이제 SK도 만날 예정입니다. 만난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쨌든 이 국내 배터리 3사도 이제 국내 공장뿐만 아니라 이제 해외 공장도 있고 여러 가지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서 이 협력적으로 이 행보를 넓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이제 전기차 우리가 배터리는 꽉 잡고 있으니까 이제 전기차까지 같이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쨌든 삼성은 어쨌든 전장이 꽉 잡고 있고 스마트폰이라든지 그리고 SK는 통신 또 LG도 이쪽 사업 전장 사업에서 굉장히 뭔가를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배터리뿐만 아니라 자동차 전장이나 통신 쪽으로도 이번에 좀 같이 해볼까? 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확실히 우리나라 회사들이 기반은 많이 갖고 있고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원래는 대기업 총수들이 이렇게 막 만나서 같이 얘기하는 걸 굉장히 꺼려하는 분위기였는데 최근에는 좀 다 젊어지셨잖아요. 맞아요. 뭐 구광모 회장도 그렇고 정의선 수석부 회장도 그렇고 그래서 좀 협력하고 이렇게 같이 뭔가를 해보려는 자세가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저희도 무척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뉴스입니다. 세 번째 뉴스는 쌍용차 얘긴데요. 이거는 저희가 계속 몇 주 동안 전해드리고 있기는 한데 마힌드라가 원래는 뭐 유상증자를 하는 등 뭘 해서 새 투자자를 받아들이면 우리가 뭐 같이 끌어나가겠다라는 입장이었다가 이제는 만약에 새 투자자가 들어오면 우린 발을 빼겠다라는 입장으로 약간 선회를 했어요. 그래서 조금 정말 위기가 닥친 굉장히 내부적으로도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한번 이 마지막 주제를 조금 이제 깊게 한번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실제로 이 마힌드라 사장이 언급을 했죠. 인도 기자들과 만나서 지난 12일 날 직접적으로 말을 했습니다. 쌍용차는 새로운 투자자가 필요하다. 우리는 뭐 새로운 투자자가 나오면 대주주로 남아있지 않을 거다라고 하면서 뭐 사실상 발을 빼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지원을 요청했는데 정부가 받지 않았잖아요. 그쵸. 거기에 대해서 약간 뭔가 이제 포기를 한 건가요? 그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는데 뭐 일단 초반에 이제 마힌드라가 2,300억을 지원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산업은행이라든지 정부의 좀 미온적인 태도도 마음에 걸렸을 거고 그다음에 지속적인 쌍용차의 적자 계속 쌓이고 있죠. 여기에 코로나19로 인도 내의 마힌드라 상황도 좋지가 않아요. 맞아요. 이 모든 게 복합적으로 묶이면서 그냥 손을 털겠다. 약간 손절하는 기분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저희가 지금 마힌드라에게 뭐라고 하기도 좀 애매하죠. 맞아요. 왜냐면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지금까지 얼마나 투자했죠? 거의 지금까지 2010년에 인수를 했거든요. 상하이자동차 이후. 10년 됐어요, 이제. 벌써 10년 됐어요. 근데 그동안 마힌드라가 쌍용차에 넣은 유상증자만 무려 8천억 원에 이릅니다. 적지 않아요. 큰 금액이에요. 8천억 원에 이르고 이 과정에서 마힌드라가 확보한 쌍용차의 지분은 무려 74%에 이르기 때문에 확실히 좀 규모가 엄청 커지긴 했죠. 근데 쌍용차 8천억 원을 투자했는데 지금 가치가 고작 가치는 2, 3천억 원에 불과합니다. 엄청난 손실을 본 거예요. 마힌드라 입장에서는. 근데 여기에 이제 마힌드라를 보증인으로 내세워서 이 쌍용차가 외국계 은행에서 빌린 자금도 2천억 원에 이르러요. 어마어마 지금 뭔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해소할 방법은 없는 되게 좀 답답한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마힌드라는 사실
말하자면 빨리 팔고 나가고 싶을 텐데 맞아요. 지금 살만한 기업도 없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런데 정말 그러니까 이제 손절을 하고 싶은 건데 네. 막상 매각할 만한 기업을 찾기도 쉽지가 않아요. 지금 글로벌 경기도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이어서. 그래서 네. 근데 뭐 들리는 소리로는 어쨌든 뭐 몇몇 군데와 접촉을 하고 있다라고는 들리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우선 이 마힌드라가 쌍용차 지분 매각 의사를 좀 내비치자 이 중국 지리자동차라든지 뭐 BYD라든지 몇몇 한 세네 군데 업체가 관심을 가지는 거는 또 이제 외신을 통해서도 많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네. 또 한편으로는 이제 포드가 지금 마힌드라랑 합작사를 그렇죠. 세우고 마힌드라가 살짝 포드 쪽에 더 집중하는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이 OEM 기지로 한국 쌍용차를 선택을 해서 이제 마힌드라는 이 포드의 SUV 모델을 쌍용차 평택 공장에서 생산을 하고 그렇게 약간 고용 인원을 좀 굴리고 적자를 좀 메꿔서 뒤에 발을 좀 빼던가 뭐 이런 식으로 또 그쵸. 생각하는 방안도 검토가 네. 되고 있는데 여러모로 좀 쉽지는 않아요. 맞아요. 네, 이 모든 과정이 쉽지는 않고 일단은 제품 경쟁력도 중요하고 일단 뭐 산업은행 이제 대표도 말을 했죠. 쌍용차 자체적으로 좀 자구안을 강력히 마련을 해야 된다. 네. 그러면 또 이제 구조조정이라든지 또 노동자의 갈등이 생기는 건데 참 좀 뭐 뾰족한 해법이 없어서 참 안타깝고 좀 답답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네. 네. 어쨌든 그래도 쌍용차가 가진 기술이 있잖아요. SUV 이 전문 명가로서 기술이 있으니까 뭐 지리 자동차든 베트남 업체들도 계속 접촉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 자동차 회사들이 살 길은 그냥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의 계속 기술 경쟁력을 높이는 일 네. 그런 거는 좀 소홀히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일단은 뭐 금액도 지금 워낙 몇천억 원에 이르는 지금 손실액이라든지 금액이 크기 때문에 빨리 새 투자자를 만나는 게 좀 네. 한시름 놓는 방법이어서 좀 앞으로의 귀추가 또 무척 네. 또 중요하고 저희도 또 유심히 좀 지켜봐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쌍용차가 벌써 4번째 주인이 바뀌는 건데 이게 그러니까요. 아픔이 계속 있는 것 같아요. 중국 상하이차라든지 뭐 마힌드라라든지 아무쪼록 이게 직원분들도 당연히 힘드실 텐데 너무 걱정하고 계실 텐데 아무튼 이렇게 잘 마무리되길 기원하겠습니다. 네, 저희도 좀 응원을 하겠습니다. 한국인으로서 한국 기업도 잘 되면 좋으니까. 네. 오늘 이제 6월 넷째 주 하이빔 뉴스는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